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어디까지나 본업은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이윤석 손해상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배상책임보험 사고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공사 현장 앞에 있는 호수에 걸려 넘어지면서 대퇴골, 경부골절이 발생한 분의 사례입니다. 진단서 보시죠. 이 사례의 특징은 일단 이분이 연령이 많으셨습니다. 사고 당시에 만 65세 정년이 초과된 만 67세의 연령이셨다는 점, 그리고 사고 당시에 별다른 소득 활동이 없으셨다는 점, 이 두 가지를 토대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상액이 산정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서 보시면 대퇴골 경목의 골절 되어 있습니다. NOS는 상세불명이라고 이라는 의미고요. 경목은 대퇴골 경부, 목 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엑스레이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대퇴골이 이쪽 부위죠. 이쪽 부위인데 이 골두입니다. 그리고 이 대퇴골 전자간이고요. 이 골두, 머리 부분과 전자간 사이에 약간 얇아지는 부분을 경부라고 합니다. 이제 경부골절이 발생하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뼈는 굉장히 두꺼운데 얇은 목 부분이 골절이 됐으므로 핀을 고정해서 장기간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골절 유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다시 부러지는 재골절이라든가 또는 무혈성 괴사가 호발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퇴골 골절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후유증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의 사고는 2020년 사고입니다. 현장 입구를 지나던 중에 입구에 있던 공사용 호스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공사용 호스를 현장에서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이 호스 자체가 공사장 현장 입구에 이렇게 바닥에 늘어져 있었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충분히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경고판을 부착을 한다든가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 과실을 토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공사 현장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하죠. 또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서류는 의무기록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었다. 체질량이 어떻게 된다. 피머 넥은 경부골절 쪽에 대퇴골 경부에 그 골다공증 검사 결과 마이너스 0.8이다. 즉 골다공증이 보통 마이너스 2.5부터이기 때문에 골 건강 상태는 비교적 나이에 비해서는 대단히 좀 건강한 상태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차트를 의무기록을 보는 이유는 이분이 과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일을 할 때 보게 되고 보험회사 역시 일을 할 때 이걸 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분 편에서 일하는 제가 먼저 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죠. 그럼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소득 활동도 없었다면 어떤 부분을 갖다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합의금은 위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원 기간 동안의 수입의 감소액, 일시수익이 있죠. 근데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애 일시수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흉터에 대한 성형치료비 등과 같은 향후치료비, 이렇게 합의금이 구성이 됩니다. 다만 이 일시수익은 어디까지나 수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 67세로 정년이 넘었고 사고 당시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더라면 정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었고 정년마저 넘어선 초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시수익이 이 경우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휴업, 일시수익, 입원 기간 동안에 수입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인정이 안됐고요. 장애 일시수익도 예를 들어서 정년이 나이가 정년을 미달하는, 예를 들어서 만 60세, 만 58세 정도만 되셨더라면 이른근로자임금을 기준으로 만 65세까지 산정을 하겠지만 만 67세셨고 사고 당시 소득을 얻고 있었던 내용에 대한 입증이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 실수익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요게 지워지게 되면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가 이분의 합의금 산정 내용이 됩니다. 이때 위자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부상위자료가 있고요, 장애위자료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장애가 남으면 장애 위자료로 가는 거고요. 장애가 안 남으면 부상 위자료로 갑니다. 이 부상 위자료는 보통 후유증이 안 남을 경우에 초진 주수 기준으로 합니다. 주수 기준으로 회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뭐 1주에 뭐 10만원, 20만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얼마 안 되죠. 사실 무조건 장애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후유장애를 인정받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애를 꾸역꾸역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위자료에 있어서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몇천만 원인데 몇백만 원 이런 차이는 아니지만, 초진주수 기준으로 대퇴골 골절이 통상 12주에서 16주 잡는다면 10에서 20만 원 잡았을 때 12주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돈밖에 안 되죠. 근데 장애 위자료로 만약에 영구장애로 받게 된다면 12% 기준하게 됐을 때 통상적으로 12% 정도 인정이 되거든요. 인정됐을 때 위자료는 대략 한 600에서 700, 많이는 한 800까지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장애도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치료병원에 갔는데요.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수술을 이렇게 잘했는데 무슨 장애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크게 놀라진 않았고요. 다만 이분한테 간병비에 대한 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퇴골 골절 수술 이후에 보호자 간병이 필요했다라는 소견 하나 적어주십시오, 또는 이렇게 한 줄로 좀 적어주십시오 해서 요즘 받았습니다. 받았고, 통상적으로 기간은 이 선생님께서 뭐 몇 주라고 적어주시든 간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이분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기간, 그 정도 기간 동안만 간병비가 인정이 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서 신체감정 해주시는 의사선생님이 내려주시는 주수에 따라서 간병비가 인정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를 받은 내용을 한번 볼게요. 경부골절이죠. 좌측이셨고 뭐 자동차 운행 중 공사장 배수 호스에 걸려 넘어졌다. 사고 내용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각도가 있습니다. 후유장애는요, 손해배상에 있어서 후유장애는 여러분 무조건 각도 받아야 됩니다. 이 굴곡과 신전, 이거는 이제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관절을 들고 뒤로 제끼고, 외전은 밖으로, 내전은 안쪽으로, 외회전은 밖으로 돌리는 거, 내회전은 안쪽으로 돌리는 거, 이 모든 각도를 무조건 다 측정을 하게 돼 있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능동적인 각도로 측정하겠지만은 나 빡빡하게 하겠다, 그럼 수동, 손으로 꺾어가지고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맥브라이드는 능동이 맞느냐 수동이 맞느냐, 그건 사실 지침이 없습니다. 맥브라이드 박사께서 만들어 놓은 기준 자체가 워낙 옛날 거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분쟁이 되죠. 자, 각도는 이렇게 측정을 받았고요. 이 각도 측정 결과 장애 기간에 대해서는 영구입 훼손된 상태라는 걸 받았습니다. 확인되죠? 영구장애고요. 그 다음에 금속 고정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고정물 빼면 관절 운동범위 좋아지지 않느냐 물어보지만 그것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속 고정물은 관절 운동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빼도 똑같이 관절 운동범위에 이렇게 제한이 있을 거다 라고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맥브라이드 상실률에 따라서 12%의 노동력 상실률이 있다라고 받았습니다. 12%면 대퇴골 골절로 인한 통상적인 그 장애율입니다. 장애율인데, 통상적인 장애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쉽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게, 굴곡과 신전, 꺾이는 각도가 90도까지밖에 안 돼야 돼요. 근데 사실 누워서 하면은 다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많이 꺾이게 됩니다. 90도가 돼야 12%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장애를 받았고요.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의료 자문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의료 자문을 하겠으니까 동의해줘라. 동의 안 하면 진행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동의서에 저희가 사인 못 하겠다고 만약에 환자분들께서 나 사인 못 하겠다 라고 따지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금감원 민원 들어갔을 경우에 금감원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손을 못 대니 보험회사랑 적정히 협의를 보시오, 이렇게 답변이 날라오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몇 번 해본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의료자문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자문의사가 누군지는 안 알려줍니다. 누군지는 안 알려주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네들 자문 결과는 그 피해자분 측이 제출해준 장애진단서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3회 보시면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와 당사 간에 서로 동의 후 의료감정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동의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제3회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판정을 받아보자 라는 취지에서 의료자문을 하는데요. 그럼 제3회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의료자문을 받아보자 라고 했을 때, 이건 보험회사에서 날라온 의료자문 동의서입니다. 롯데손해보험 위에 보이시죠? 보면은 당사 직전 1년간 의료자문 시행병원 안내돼 있어요. 여기 병원이 쭉 보이시죠? 한양대, 건국대, 중앙대, 서울 경기권에 있는 웬만한 대학병원들은 다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을 시행했던 병원입니다. 그런데 의료자문 결과 받아놓고 제3의 병원에 가서 다시 판정 받아봐야 되니 제3의 병원을 피해자분께서 골라보십시오. 여기를 피해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를 피한 다음에 또 그 중에서도 그 의사 선생님 중에서 보험회사 자문의가 아닌 분을 피해간다는 건 사실상 거의 힘들죠. 보험회사에서는 절대로 지낸 싸움은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 안내했길래 올해는 웃기지 마라.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보험회사의 의료 자문은 단순 소견일 뿐이고 동반간정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이를 터잡아서 니네들이 제3의 병원을 가자는 그런 얘기하지 마라. 그 조건으로 내가 개인정보 또 자문의를 동의하겠다. 이거는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것이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피해자분이 어느 범위까지 지정할지는 피해자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명분은 만들었죠. 우리가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다. 대신 동의하는 건 좋지만 당연히 진단이 아니라 단순 소견일 뿐이니까 소견 가지고 제3의 병원 가자는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장애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장애 위자료와 간병비 향후치료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때문에 이렇게 12% 영구장에 대해 주장을 했고요. 결국 장애율은 12% 영구장이 인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1시 5년 얘기하긴 했었는데 신라인 과정이 있었지만은 12% 영구로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과실을 처음에 40% 정도 주장했었는데 과실도 30% 정도 30%로 줄였습니다. 10% 줄였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회사에서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이 500만 원 좀 안 됐어요. 이분이 합의됐던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던 사례였고요. 만약 장애가 인정 안 됐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금액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이분 좀 젊으셨다면 사실 금액은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정년이 넘어가 있었고 소득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제약이 좀 있었네요.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포털 검색에서 손해상세 이혼석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 상담 신청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상담 신청은 저희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 열어보시면 밑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죠? 이 역삼각형 모양 같은 게 있죠? 요거를 누르시면은요 밑으로 이렇게 상담 신청 란이 뜹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 폼이 있어요. 여기다 쭉 기입하셔가지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저한테 제 개인 메일로 들어옵니다. 제가 보고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퇴골 경부골절 자전거 사고 배상책임보험 합의 사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